솔직하게 말할게요. 오늘 이 주제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꽤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40, 50대 남성들이 말 못할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자신감이 흔들리고 배우자 앞에서 괜히 피하게 되고 혼자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 잠 못 자신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면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명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저는 발기 기능이 왜 약해지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병원 가기 전에 혹은 약에 의존하기 전에 내 몸이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왜 안 되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순전히 심리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는데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발기는 본질적으로 혈액의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바람 빠진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그 풍선을 팽팽하게 부풀리려면 안으로 공기를 힘껏 불어넣어야 하죠. 남성 성기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공기 대신 혈액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적인 자극이 오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류가 집중적으로 아랫부분으로 쏠립니다. 그렇게 해면체에 혈액이 가득 차는 순간 발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혈액이 아래로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도가 약해지거나 유지가 안 되거나 혹은 시작 자체가 느린 것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혈류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제 왜 혈액이 아래로 제대로 가지 않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 남성의 생활 방식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야근이 일상이고 접대 자리에서 술은 빠지지 않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바로 쓰러지는 날들. 주말에도 쉬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모를 상태. 이 생활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에는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자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즉각 전투태세를 취합니다. 이건 수만 년 전 우리 조상이 맹수를 만났을 때 작동하던 시스템인데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마감 압박, 상사의 질책, 과도한 음주 다음 날, 경제적 불안. 이런 상황에서 몸은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혈액을 심장과 근육으로 집중시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바로 그 반응이에요. 이때 아래로 내려가야 할 혈액은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몸 입장에서는 지금 도망가거나 싸워야 할 판인데 성적 기능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서는 발기가 안 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현대 한국 남성들이 이 스트레스 상태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이어야 할 응급 모드가 항상 켜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몸이 아래로 혈액을 보내는 능력이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여기다가 음주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술은 단기적으로는 혈관을 넓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신경계를 억제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자리 이후에 자신감이 사라지는 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생리적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30대 중반부터 매년 1에서 2%씩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0대에 들어서면 그 누적 효과가 체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음주, 호르몬 감소, 운동 부족.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합쳐지면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중 상당 부분이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확실하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찬물 샤워입니다. 아, 이미 인상 찌푸리신 분들 보입니다. 잠깐만요. 다 들어보세요. 찬물 샤워가 왜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찬물에 노출되면 몸은 이것을 일종의 단기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직장 스트레스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샤워를 끝내는 순간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완전히 통제 가능한 스트레스예요. 이런 단기적이고 반복적인 냉자극에 우리 몸이 적응하면 전반적인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냥 정신력 이야기가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훈련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했다가 다시 확장시키는데 이 과정이 혈액순환을 활성화합니다. 혈액이 전신으로 더 활발하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물 샤워는 뇌에서 도파민을 강력하게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 쾌감, 그리고 성적 흥분과 발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찬물 샤워 후 도파민 분비량이 최대치로 상승한 다음 4시간에서 5시간에 걸쳐 서서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각성 효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처음부터 전체를 찬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하게 씻고 마무리 30초에서 2분만 찬물로 바꾸세요. 가슴, 등, 하체 순서로 천천히. 처음에는 비명이 나올 것 같겠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2주가 지나면 오히려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오늘 한 번 하고 내일 안 하는 것보다 매일 30초씩 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인체의 적응은 반복에서 옵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아무 운동이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효과가 검증된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허벅지 근육이 발기력과 직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이 큰 근육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하체로 혈류가 증가합니다. 허벅지의 근육이 탄탄할수록 평소에도 아래로 내려가는 혈액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스쿼터트가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테스토스테론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운동, 즉 근육에 부하를 주는 운동을 하고 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 상승 효과가 약 30분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스쿼트는 대표적인 저항성 운동입니다. 이 30분이라는 시간을 영리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순서대로 조합하는지 알려드릴 텐데 그때 이 30분이 핵심이 됩니다. 스쿼트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깊게 내려갈수록 좋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빠르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올라올 때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확실히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해야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빈도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성적 활동이 없다가 갑자기 시도하면 해면체 혈관이 오랜 기간 확장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몸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은 혈관이 잠시 굳어 있는 것뿐입니다. 혈관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사용해야 기능이 유지됩니다. 성관계든 자위든 어떤 형태로든 규칙적으로 발기를 연습하는 것 자체가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월 1회보다 주 2, 3회가
훨씬 기능 유지에 유리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세 번째,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내용 중에서 아마 가장 실용적으로 느껴지실 부분일 겁니다. 우선 간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뜬금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저장하는 기관은 비장입니다. 그런데 비장 다음으로 혈액을 많이 저장하는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단순히 술을 해독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혈액 속 유해 물질을 걸러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생깁니다. 혈액 속에 간이 해독해야 할 노폐물이 많을수록 간은 그 혈액을 오래 붙잡아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처리하기 전까지는 내보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의 해독 부담이 클수록 전신순환에 쓰일 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아래로 내려가야 할 혈액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간 기능을 돕는 것이 발기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한국 남성들에게 간 부담이 특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음주 문화입니다. 회식, 접대, 주말 음주. 국제적으로도 한국 남성의 음주량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 과로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간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 상황을 돕는 영양소가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간에서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사이클에 직접 참여합니다. 실제로 간 기능 보조 영양제나 숙취 해소제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간의 해독 효율을 높여서 혈액이 더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기닌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르기닌은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핵심 신호물질입니다. 발기 과정에서 혈관이 이완되어 혈류가 증가하려면 산화질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아르기닌은 바로 그 산화질소의 원료가 됩니다. 보디빌더들이 운동 전에 아르기닌을 많이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육에 혈액을 잔뜩 보내서 펌핑 효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원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혈관 확장을 통해 혈류를 특정 부위로 집중시키는 것이죠. 장어가 정력에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장어에 아르기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장어로 효과적인 양의 아르기닌을 섭취하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많은 양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기닌은 어중간한 양으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보충제 선택할 때는 이를 섭취량이 최소 3000mg 이상 되는 제품을 고르세요. 가능하면 6000mg 기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연이나 마카 같은 성기능 관련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라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량만큼이나 심지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먹느냐, 즉 타이밍입니다. 아르기닌은 섭취 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혈중 농도가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이 피크 타임을 정확히 활용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먹어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20분에서 30분 전에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된 시간에 30분 전 먼저 아르기닌을 드세요. 그리고 나서 씻으러 가시는 거예요. 씻으실 때 마무리는 반드시 찬물로 30초에서 2분 정도. 차갑다는 느낌이 사라질 때쯤 끝내도 됩니다. 이 시점에서 아르기닌을 먹은 지 약 5분에서 10분이 지난 상태입니다. 혈관 속에서 아르기닌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찬물 샤워로 도파민도 분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면 스쿼트를 20개에서 30개 하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이걸 하는데 약 3분 정도 걸립니다. 스쿼트로 하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혈류가 아래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고
이 효과는 30분간 지속됩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르기닌을 먹고 약 20분에서 25분이 지났습니다. 혈중 아르기닌은 최고 농도에 도달했거나 근접했습니다. 찬물 샤워로 도파민은 치솟았고 스쿼트로 하체 혈류와 테스토스테론이 모두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타이밍, 이것이 핵심입니다. 순서를 다시 정리합니다. 아르기닌 섭취, 찬물 마무리 샤워, 스쿼트, 이 세 단계입니다. 외워두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약처럼 즉각적이지 않은 것 아닐까? 맞습니다. 이 방법들은 몸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회복하고 극대화하는 방법이지, 화학적 강제 효과를 내는 약물이 아닙니다. 그 대신 부작용이 없고, 몸에 이롭고, 지속적으로 사용할수록 효과가 쌓입니다. 비뇨기과에서 처방받는 전문의 약품은 혈관 확장 메커니즘을 강제로 작동시킵니다. 효과는 빠르고 확실하지만 매번 의존해야 하고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그 이전 단계, 즉 몸이 스스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방법들로 일상을 관리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한번 실패 경험이 생기면 다음번에 또 실패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 불안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스트레스가 혈액을 위로 끌어올려서 진짜로 또 실패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루프를 끊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신체적인 조건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의 시도와 몸이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시도는 결과가 다릅니다.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시도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미 혈관 질환이나 호르몬 이상이 심한 경우라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뇨기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면 내분비내과를 가듯이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비뇨기과를 가면 됩니다. 의사들은 매일 이런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음주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술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죠. 그런데 한국 남성의 평균 음주량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조금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변화를 느낍니다. 매일 마시던 분이 사흘에 한 번으로 줄이거나 주 2회 마시던 분이 1회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간 해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개선됩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렘 수면 단계에서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직접적으로 줄어듭니다.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을 5일만 이어가도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는 것도 관리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기는 혈액의 문제이고 혈액이 아래로 잘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스트레스, 음주, 운동 부족, 호르몬 감소의 복합적 결과입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둘째, 찬물 마무리 샤워로 혈액순환과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하고 스쿼트로 하체 혈류와 테스토스테론을 올리고 아르기닌 섭취로 혈관 확장과 간 기능을 지원하세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꾸준함이 답입니다. 오늘 한 번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2주가 지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는 더 잘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혼자만 알기 아깝다 싶으신 분은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쉽게 꺼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요. 남성 건강에 관한 솔직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